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다 시장에 역풍을 받은 게 문제는 실제고요. 시장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또 맞는 것도 아니다. 하나, 둘, 셋. 일단 250만 호 공급 공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년간 250만 호 그리고 수도권에 150만 호 공급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이 수치가 나왔는지 이게 적정한 수치라고 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 한 51% 이렇게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 물량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급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이 돼야 지방도 자동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지금 수도권 폭등을 해서 지방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노후 주택이 한 55만 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가 한 30만 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이 재개발 그 재건축을 굉장히 이제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 재건축 지구를 해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지금 요구 물량이 한 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수도권 일기 신도시에서 지금 30년이 지난 이제 노후주택 이 부분이 한 2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재건축을 하고 또 재개발 지역을 하다 보면 지금 150만 호에 대한 어떤 그 공급 물량은 충분하게 만들 수가 있다. 특히 이 일기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그때 도시계획에 따른 이제 용적률을 적용했는데 지금 용적률이 한 200% 남짓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30년 지난 현대사에 맞춰서 새롭게 용적률을 높인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250만 호 공급 또 수도권에 150만 원 공급 이거는 뭐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안심주택 100만 호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0만 호를 토지 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 호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역세권 섭집주택 공약 이거랑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청년들한테 질 좋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면 이 토지 비용을 국가가 전담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께서 서울시장 준비를 하면서 이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디에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부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와 유유지도 있고 또 지방 이전이 예상된 부지의 문제도 있고 또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 지상화된 거를 지하로 바꾸면서의 역세권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서울 지역만 해도 도쿄나 뉴욕처럼 이제 용적률을 한 1,800에서 2,000%까지 올리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정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수도권에 지금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다한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우리의 그 공급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중에서 실질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번 저희가 우리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년 캠퍼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를 이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만들겠다는 얘기 좀 차별화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글 캠퍼스와 어떤 그 초고층 청년 주택을 합친 그런 개념의 어떤 그 청년 주택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지금의 청년들의 사고와 생각에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그 공간에서 일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주거도 하고 이런 쪽을 하는 부분 그것이 이제 저희가 제한된 부분에서 저는 토지도 제한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만 청년들의 문화와 이 모든 부분의 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저는 이제 우리는 혁신지구라고 얘기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테크시티나 보스턴의 혁신지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잘 만들어주는 거, 예, 저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게 그 삼각지에 있는
청년 주택인데 이게 용적률을 1000%까지 높으니까 이게 너무 닭장 같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도 불만이 있을 텐데 안철수 후보님 공약에 따르면 이제 용적률을 더 높여야 되는 것인데 이런 모습을 좀 다른 모습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아마 인근 주민들 반발이 높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하고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청년주택이 들어섰을 적에 그 안에 내부 설계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청년들한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저층 지하에는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상업 공간과 사무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공간까지 배치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여기에 어떤 여가 시설이나 교육 시설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이 주변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져버린 거죠. 예, 그리고 졌으니까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면 이제 주변 분들은 불편하죠. 교통이라든지 뭐 또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예, 이건 전형적인 관료들의 사고방식이고 작품이다. 저는 만약에 이것을 좀 창의적인 청년들 자체한테 맡겼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보님들 중에서 가장 많은 토지 임대 공동주택 호수를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싱가포르 정책을 좀 참고하신 것인지 우리나라와 여건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그런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가고 또 거기는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국가가 필요하면 사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세 이하로. 거기서 이의 제기는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그 국가가 같이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거고 저희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정신과 그 정책의 정신과 취지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좀 만들어 가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국공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또 지방 가면 아직 이게 노후대인 저기 놀고 있는 이 국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용도 지역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국유지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활용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는 유지한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는 폐지를 할 것 같은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잘 정착이 되면 이제 주변의 부동산 시세를 하향 안정화시키면 상한가 제도의 취지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같이 덩달아서 바로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받았는데 주변 시세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정책의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민간 기업의 이제 이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기계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면 시장의 역동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민간은 민간이고 공공은 공공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정책 대결을 한번 펼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또 아니면 또 절충으로 민관이 합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적절한 상한가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한번 제도를 시행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주택가의 80%까지 대출 허용으로 이제 내세우셨는데 좀 이런 취지는 어떤 것이고 소득 제한 같은 걸 좀 다른 제한을 두실 예정이신지. 45년에 저는 이제 초장기 모기지로는인데 이것을 15년 거치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에 이자만 내고 그다음부터는 원금과 같이 상환해 나간다면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되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자녀들도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또 같이 갚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저는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했을 때 시중은행의 기준 대출금력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충분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아니면 금융권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자기들 기준금리로 빌려와가지고 그 기준금리로 주는 거는 손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다른 쪽에서 예대 마진을 얼마든지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행이 손해보는 건 아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종부세 폐지하면은 부동산 투기하라고 하는 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종부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징벌적 수단으로 과세하는 거 이거를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은 안철수 후보는
종부세가 갖고 있는 그 원래의 취지와 정신, 이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너무나 많은 이제 과세 부담을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세 부담의 기준이 결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얼마든지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투기란 게 어디냐, 다 투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이제 너무 이제 윤석열 후보 가끔 말씀 들어보면 너무 이제 시장 지상주의자예요. 예. 시장 지수는 모든 부분이 다 투자죠. 근데 투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다 시장에 역공을 받은 게 문재인 정부의 실패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정책을 시장의 심리를 잘 이해하면서 하는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장을 존중해야 되지만 시장이 또 만능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또 정부가 과도하게 거기에 규제하고 개입하면 또 역풍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와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